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자, 네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들이 우리의 논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질의 탭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세션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세션, 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국내외 기업 현장의 노력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에 관한 주제인데요.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이신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ESG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바야흐로 ESG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ESG의 맥락 속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네 분의 발제와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님의 발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3M 코리아 짐 폴테색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세진 교수님은 한국의 성격차 해소, ESG 차원에서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경제학과의 민세진 교수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성격차에서 한국의 성격차에서 ESG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주제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ESG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지금까지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이익이라든지 매출, 자산 가치, 재무적 측면으로만 주로 평가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측면의 위험에 주목해서 그 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활동들을 봐왔었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의 평가, 그다음에 기업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을 하는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의 포럼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ESG 차원의 판단에 성격차 정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ESG 하면은 첫 번째 글자 E,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S와 G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다양성인데요. 일단 ESG 평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개 이상의 ESG 평가 지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은 S와 G 차원에서 경영 조직 및 직원의 다양성이라든지 여성의 기본금리 보상 비율 등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거래소 연맹이나 또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직원의 성별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성별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격차라든지, 또 G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일관적이고 공통적인 이 세 가지 지표를 ESG 평가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표에 상관없이 사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왜 이 포럼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한국의 기업들에 있어서 이 다양성 이슈는 훨씬 더 중요하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 기업에 있어서 성격차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적인 평가 지표를 한번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29개 중에 부동의 꼴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연속으로요. 사실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OECD 회원국만 대상으로 하고, OECD 회원국이라는 게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UN 개발 계획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1년도 기준으로 162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11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표를 뜯어보면 일단 지수의 계산 자체가 굉장히 식이 복잡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뜯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성격차 차원에서 좀 봤다기보다는 이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여건이 어떠냐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데, 보면은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 구체적으로 보면 15세에서 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이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어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순위가 올라간 것이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바로 성격차 지수입니다. 2006년도부터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156개국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일단 지수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한데요.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를 퍼센티지로 환산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에 남성이 80%고 여성이 60%이면 해당 지표는 80분의 60, 즉 75%의 달성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격차 지수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도 명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럼 우리나라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21년도 기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102등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제가 보시기 쉽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102등이고요. GGI, 즉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률을 나타내는 퍼센티지로 보면 1등인 아이슬란드가 89.2%,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남성 대비 여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느냐가 한 90% 가까이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했는지 좀 항목을 뜯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4개 항목 14개 지표를 가중 평균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4개 항목이라고 하면 경제, 교육, 건강, 정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SG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참가 기회의 지표들을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 그다음에 유사 업무의 임금 형평성, 그다음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이 관리자에서의 여성 비율, 또 전문직 기술직에서의 여성 비율, 이런 항목들로 구성돼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그 어떤 ESG 평가 지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S와 G 차원의 고루 이 항목들이 겹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GGI, 그러니까 그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바로 경제와 정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 성격차 지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부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국가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일 윗줄이 경제,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건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치인데요. 그 파란색 선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교육과 건강에 있어서는 이 오른쪽 끝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건강에 있어서는 국가들이 좀 비슷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가 교육의 경우 95%, 건강의 경우 96%로 평균도 매우 높고 분산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차 지수의 어떤 등수라든지 절대적인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와 정치가 되는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점수상으로 보면 경제가 지수 자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격차 추이를 제가 한 땀 한 땀 그 보고서의 자료들을 긁어다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로축이 경제 달성도이고요. 지금 20%에서 1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성격차 지수 전체이고요. 40에서부터 9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 국별로 지금 점을 찍어놨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그리고 상당히 일직선과 가깝게 점수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이나 건강, 정치 부문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차 지수의 점수 자체에 경제 점수가 경제 분야 점수가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파란색들 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다른 색깔의 점들이 있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인데요. 보면은 연두색이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즉 5년 간격으로 경제 분야 그다음에 전체 성격차 지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를 지금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를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연두색 2006년도 연두색에서 빨간색의 2021년도까지 다행히 경제 분야 그다음에 전체 성격차 지수 모두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변화가 상대 평가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이 상당히 좀 몰려 있어서 아래쪽에 몰려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노란색으로 보이는 점들 근처에 연두색, 주황색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조금 간격을 띄워놓고서는 왼쪽 위쪽으로 좀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상대적인 순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가로축에 경제 순위 백분율이라고 했는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1등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 왼쪽 위에 있을수록 상위의 랭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하위 랭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네모를 4등분으로 이렇게 격자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두 부분에 있어서 다 하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뭐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156개국 중에 102등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등수가 낮은 것 자체는 충격적이지 않는데 이 그림 자체에서 이제 몇 가지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일단은 하위다. 하위인데 절대평가에서
그 수치가 그러니까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가 그래도 꾸준히 상승한 덕분으로 다행히 상대 평가에 있어서 전체 국가들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했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상대 평가 등수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그 조사 대상 국가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늘어난 국가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 개발이 좀 더딘 국가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백분율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순위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제가 이제 뭐 정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기는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그래프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일수록 이 경제 순위하고 GGI 순위, 그러니까 성격차 지수의 순위가 굉장히 비슷하게 직선상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는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데 하위권에서는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평등, 경제적 성격차의 축소가 전체 성격차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려본 그림에서는 상위권에서는 정치적인 등수가 상당히 이 전체 성격차 지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그림에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좀 느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성격차 해소가 훨씬 더 일단은 더 급하고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상황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할 만한 긍정적인 제도 변화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 포함이 되는 이사회 성구성의 다양성 증진 규제가 도입이 된 것인데요.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165조 제165조 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가 개정이 되어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이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불과 얼마 전 22년 8월 5일부터 적용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무슨 개선이냐라고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전에는 이런 제한조차 없었고 사실은 제한이 아예 없었어도 제한이 필요 없을 만큼 성별 구성이 다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일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해외의 움직임을 보게 되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의 40%를 여성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이 됐고 사실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간 이후 5년 동안 유럽의 무려 10개 국가가 30에서 40%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EU 차원에서 회원국 상장기업들이 2026년 6월까지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합의를 이행하도록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뭐 해외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남의 나라 일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EU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트렌드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후진적인 기업들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의 성격차를 줄이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런 규제들은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늘림으로써 사실은 그 하부의 여성 관리 조직 관리자급에서도 좀 더 육성이 필요하고 하는 식의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만으로 그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과 연계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규제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90일 중에 60일은 고용주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출산율이 심각하고 출산으로 인한 그런 비용들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만약에 여성에 대한 고용을 꺼리게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기업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 문제가 출산율과 이런 여성의 성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하는 제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들 사실 많이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연근무를 정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ESG와 성격차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또 한국 3M의 이 또 ESG 관련된 성격차 이슈를 또 들어보고 또 오늘 토론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격차 지수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그리고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제 3M 코리아의 짐 폴테색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발표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 ESG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 DE&I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3M은 DE&I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 컴퍼니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M 코리아의 대표로서 인간의 역량 발전, 아이디어의 개발, 가능성의 재발견을 위한 여정의 핵심은 DE&I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3M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While I certainly do not intend to present 3M as perfect, 물론 3M이 이 모든 목표를 다 완벽하게 달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best practices and 저희가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우리의 헌신과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M 글로벌의 그 희망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과 아이디어 그리고 과학을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 것들을 새롭게 꿈꿔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과 목표에도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그 주주들에게도 재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저희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 헌신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셜 커미트먼트 관련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저희 회사의 목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저희 목표라든지 우리 프로미스를 달성하지 않는다면은 평등이라든지 저희 기업 내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잘 이뤄내고 그래서 그게 저희 커뮤니티라든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고 있는 것이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진보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남은 또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난 이틀간 정말 좀 놀라운 그런 성별이 여성이 좀 많이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로서 그리고 회사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에 추가적인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양성을 가져가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별 다양성을 가져갈 경우에는 더 나은 리더십 그리고 매출 진자 또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의 행동과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에 기반한 그런 동인들이 ESG 앞에서 말씀드린 ESG라든지 UN의 지속가능 개발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ESG 전략의 전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인 측면, ESG의 소셜 쪽의 측면을 맞춰져 있고요. 그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저희 3M의 노력과 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리더십의 헌신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목표와 진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저희 지도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창기 그리고 좀 오랫동안 대표를 하셨던 윌리엄 맥나이님께서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관리 철학이 맥나이트 프린시플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구글에 찾아보시면 맥나이트 원칙이라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철학은 1950년대에는 정말 혁신적인 철학이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불행히도 많은 전 세계 국가에서 여전히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는 여성에게 권리를 신장해 주는 거, empowerment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 중에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특히 여성을 남성과 여성의 그 평등을 이 철학에 발표하는 것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3M 문화에는 여성의 포용이 깊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 현장의 관리자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공유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적 취향,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무관하게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다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의 리더십의 그 혁신을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는 그렇게 매니지 스타일을 혁신을 했다고 해서 여전히 저희가 지금 할 일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할 일이 당연히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평등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표가 이게 저희의 사회적인 목표인 것이죠. 500만 명의 스템 경험을 좀 대표성이 덜한 그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스템 관련돼서 여성에 좀 집중이 맞춰져 있고요. 포커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지역과 전 국가에서 성별 임금, 동일 임금을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인종별 기회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미국의 기업들에게 예전에 훨씬 더 좀 관련이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관리자 분야에 있어서 2030년까지 다양성을 2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 세계 이 모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책임지고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과 그 목표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지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웹사이트에 저희가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2021년 것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에게 저희 지도부들에게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일깨워지는 것들입니다.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직원 수를 봤을 때 여성의 대표성이 지난 6년 동안 30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른 회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용인해서는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쪽에서 참여가 높이는 것도 200%포인트가 높여졌습니다. 2015년 32%에서 2021년에는 44.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있어서도 저희는 많은 발전을 이뤘고요.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2,000 베이스 포인트를 또 향후에 늘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특정 분야에서는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놨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100% 미국에서는 전 인종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앴습니다. 이건 100%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이뤄냈습니다. 한국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참여에 관한 그 매트릭스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성 참여가 늘어났고 이게 생산 쪽이나 비생산 쪽이나 80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요. 그리고 매니저 쪽에 보면은 2배 정도 이상 잃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4.6%이고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매니저가. 근데 이거는 저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그 전문직들이 비생산 쪽에 좀 더 낮은 직급, 초기 직급, 신입 직급 사람들이라든지 프리 매니지먼트 쪽에 있어서는 여성 참여율이 35.4%에서 57.8%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간에 대한 것이고요. 지난 7년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은 저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여성 매니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그 모든 직급에 대해서 다양한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후보군을 두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 고용을 50% 이상을 잡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진전을 이뤘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포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 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를 제대로 하는 게 먼저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용성으로 가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노력을 하는 것이 회사에 새로 유입하는 그런 새로운 다양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재무적인 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다양한 직원들을 우리 전체 기업 운영에 다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직원들을 포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리더십 포럼이라든지 맨 애스 애드보케이트, 남성 지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용성을 이렇게 다양한 직원들을 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별로 전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개별적으로 서로 좀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십 모델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리십 모델에 대해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모두 우리의 공감 능력을 좀 늘리고 대화의 기회를 늘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포용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는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 리더십 포럼이 글로벌로도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이게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여성들에게 권한을 신장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포용과 발전을 더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포커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Women's Leadership Forum에서 지난 2년간 했던 것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좀 커뮤니티라는 그런 그 생각을 일깨워주고서 소속감을 주고 그리고 특정 발전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직무 역량을 늘려주고 그리고 본인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걸 2020년에 했었고요. 이게 직원들이 시작을 했던 그런 커뮤니티고요. 한국에서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그냥 수치인 것이고요. 여성들을 더 권리 신장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Women's Leadership Forum이 그런 저희의 노력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이런 옹호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인지를 해야 하고 그를 기반으로 여성들의 발전과 여성 평등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Men as Advocate (MAA라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그룹이 있는데 Women's Leadership Forum의 멤버들과 MAA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가끔씩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 포럼에 관련된 그 주제들을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 중에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MMA가 저희가 하려는 많은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성과 평등과 포용이라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거고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500만 명에게 스템 교육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그 스템 교육을 또 지원을 하는 것을 여성과 여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캠프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 캠프를 운영을 해서 20살 이상의 그래서 2000년대 졸업생 이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스 캠프가 50% 이상의 참석자가 신청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매우 자랑스러운 수치이고요. 그 수치를 가면 갈수록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대학생들이 과학 분야의 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수학에 있는 과학에 있는 이런 여성분들을 멘토링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커뮤니티를 여성의 커뮤니티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 기술 쪽 그 갭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션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대표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그 슈퍼바이저가 보스가 수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 유어 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고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내고 결과를 낸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 유어 웨이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본인이 일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생산성이 높게 일을 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건 신뢰에 기반한 그런 모델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장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 관련된 환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상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끔씩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중요한 회의에서는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로 인해서 좀 회사의 그 팀워크를 좀 더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가상으로 일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을 한다 그런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선택과 이런 화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별의 직원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초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반응이 좋고 근데 집에서 하고 있는 하지만 이게 성공적인지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집 업무, 집안일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아니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 같은 경우 여성이 아직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M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3M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인정을 받아서 이런 어워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정부라든지 다양한 다양성 관련 측면에서 저희는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목표에 대해서 매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의 그 진보에 대해서 ESG 관련 진보에 대해서도 매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저희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진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중분들께서 좀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실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성별 성평등을 이루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도 많이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서로를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만 봐도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사 내에서 그리고 정부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ENI의 선도 사업장답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다양성이라고 해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다양성 못지않게 또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클루전, 포용성이다. 라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용성을 위해서 저는 워먼 리더십 포럼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됐는데 Men as Advocates, 그러니까 옹호자인 남성들 이런 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런 성평등 문화, 포용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좀 선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Work Your Way이라는 방침도 이게 번역하면 그냥 내 방식대로 일해라. 약간 한국 기업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아마 대부분의 한국 CEO들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Work Your Way, 내 방식대로 일해라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유연성과 또 성평등을 더 실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분이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우선 CJ제일제당 민희경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UN 글로벌 컴팩트 UNGC의 이은경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민희경 부사장님은 이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ESG와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은경 실장님은 ESG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특히 UNGC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민희경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제일제당에서 사회공헌을 맡고 있는 민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CJ 사례를 발표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 일을 한 사람으로서 아직 굉장히 회사 간에도 큰 격차가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가 또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또 유리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도 이렇게 양성평등 노력을 해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좀 발표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래도 선도기업으로서 다른 회사들에게 어떤 좀 시사점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글로벌 현황 잠깐 말씀드리고 앞에 연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저희 제일제당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인력 구조도 아니어서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양성, 특히 여성과 기업 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앞에 두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혁신이 향상되고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는 또 특히 여성 고객의 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더 나은 사업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8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S&P 500대 기업 전체 이사 중 3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8%의 회사가 2명 이사의 여성 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맥킨지의 다양성 재무성과 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임원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더 나은 지역 지배구조의 형성에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무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ESG에서 특히 젠더 다양성이 S와 G에 둘 다 있는데 오늘 제 발표는 사실 S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G에 있어서도 저희 CJ는 모든 계열사에 사실 여성 사회이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내이사가 있는 회사가 이번에 그 여성신문에 의하면 사내이사가 있는 회사가 5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곳 중에서도 또 오너 일가를 빼면 3곳밖에 없는데 그 3곳 중에 한 곳이 저희 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G도 저희가 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S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면서 여성 임직원 비중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서 리더나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다 HP 같은 회사 여기 예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리더 비율을 50%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이런 숫자를 딱 정하기보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50%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된 게 한국의 양성평등이 아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 소득 격차, 또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에서 대부분 최하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CJ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저희가 지금 뭐 임원만 봐도 저희는 그 국내 상장 법인 대비 3배, 그리고 제일제당만 보면 그룹으로서는 CJ 그룹이 전체 상장 대비 3배 정도 되고 CJ 제일제당을 보면 전체 평균 대비 5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 그 임원 비율이 25%가 넘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신입사원을 보면 거의 신입사원이 계속 반 이상 그 입사하는데 반 이상이 여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처음에 경영 철학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영 철학을 보면 저희는 그 미래 글로벌 또 생존 가능한 사업으로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인재 확보 및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인재 확보 및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저희는 에퀴티를 공정성이라고 했는데요.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창의적으로 유연한,
그러니까 제도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제도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제도는 다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출산뿐만이 아니라 모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모성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자녀 입학 돌봄 휴가, 유급 2주와 무급 2주 최대 4주까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가 같이 적응 기간 동안 저희가 회사에서 조금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자녀 입학 단축 근로가 있습니다. 1일 1시간 근로 단축인데 이게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가 같이 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는 잘 만들어졌는데 제도를 쓸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느냐.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가 특히 한 지난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물론 그전에도 했던 것들이 사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뭐 여성 리더십을 위한 코칭 등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포용성과 존중 문화 구축을 위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중 문화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저희가 리턴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턴십은 여성은 사실은 일하다가 보면 여성이 자녀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애 주기에서 꼭 일과 어떤 경우에도 일과 자녀를 일과 가정 일을 동시에 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사실은 여성들이 그렇게 돼서 뭐 저희도 그렇지만 2년, 3년 이렇게 휴직의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리턴십입니다. 이 리턴십은 휴직 기간이 길어져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여성들에게 저희가 적응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수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당연히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어떤 모델이 돼서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같은 제도들을 만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제일제당의 이제 사례를 들으니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이제 젠더 이퀄리티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에서도 결국 다양성의 기초는 공정성과 포용성이다.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고 성평등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도와 실제 그것의 실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하면 예컨대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는 남성이 이제 육아휴직은 여성이라는 이제 아직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남녀가 동등하게 하고 실은 남성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에 여성이 배우자 유급 휴가를 쓰는 이런 미래를 저희가 그려보는데 CJ가 앞서 나가는 만큼 다음 통계에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통계 이런 것도 한번 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UN 글로벌 컴팩트 UNGC 이은경 실장님이 성다양성을 넘어 포용적 기업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UN 글로벌 컴팩트
프로젝트라는 곳에 온 이은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앞서 발표하신 3M과 또 CJ도 글로벌 컴팩 회원으로서 열심히 글로벌에서 활동하시고 또 로컬에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제 기업 사례를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글로벌 조금 동향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활동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 전에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여성은 한 명 무조건 이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 인종 혹은 성소수자를 한 명 꼭 포함하지 않으면 나스닥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이제 발표도 있었고 뭐 블랑락 같은 큰 이제 그 투자자들도 이제 흑인 고용이나 여성 고용 이런 다양성을 더욱 보겠다 하는 흐름 네, 이런 그 글로벌 흐름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국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가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컴팩 같은 경우도 이런 2000년대부터 쭉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ESG를 만드는 기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권 노동 이슈에 특히 6개의 원칙을 가지고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또 SDG 아까 3M 대표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이 SDG를 보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SDG 같은 그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원칙들 또 노동 이런 원칙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 고용과 업무에 있어서 차별 철폐라든지 오늘 저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성평등과 다양성, 포용성의 이슈들도 원칙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라는 키워드를 만들고 지난 15년 넘게 이런 그 ESG 이슈를 확산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또 젠더 렌즈 관점의 투자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컴팩 같은 이제 그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글로벌 이니셔티브 혹은 이제 그 원칙들을 잘 달성해 가면서 추구해 갈 때 또 ESG 경영들이 더 목적 있고 또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그것들이 또 글로벌 사회의 SDG와 같은 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SDG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떤 목표에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지 이제 글로벌에서 또 조사를 하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후변화 대응 같은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또 젠더 평등 이런 관점에 또 여성의 임원 비율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꼴 5에 또 기업들이 많은 목표를 세우고 또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젠더 이퀄리티가 굉장히 휴먼 라이츠 인권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펀더멘털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더 젠더 이퀄리티를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성평등과 세계 경제에 대한 분석들이 사실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앞쪽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고 저희는 사실 여성의 잠재력, 여성의 그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했을 때는 뭐 인도나 중국에 맞먹는 규모의 신흥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 경제력으로 또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에서 뭐 그 EU의 여성 이상 할당제 임화, 뭐 EU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만에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죠. 100년 넘게 여성의 참정권과 또 권리의 측면에서 정말 저희보다 훨씬 오랜 역사가 있었음에도 기업 사이드에서는 사실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그 합의들을 이루면서 뭐 그 상장사 기업들 사회 이사는 40%까지 또 여성들의 이사가 할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전히 조금 뒤처져 있고 좀 많이 뒤처져 있고 저희가 갈 길이 멀다 앞에서 많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S&P라든지 MSCI 같은 그런 지수들에 편입돼 있는 기업들을 이제
조사한 리포트를 봐도 아직 선진국과 이제 선진국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가 이제 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흥국가 간의 차이가 매우 크고 사실 저희는 선진국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 수준에서도 많이 뒤처져 있는 10% 미만의 여성 임원들 숫자를 보이고 있는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 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큰 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비율들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라든지 SSAGA 같은.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목표 수립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은 강요 혹은 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 수립에까지 가기 전까지 사실 우리가 이 투자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그 여성 젠더 이퀄리티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다양성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업 내에 당신네 회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수립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플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리포팅을 해달라 함께 공유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이제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그린 텍소노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외의 그린 텍소노미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이제 소셜 텍소노미 같은 이런 이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는 사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금융과 붙여서 평가한다거나 또 분류하는 그런 체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평등을 이루고 또 포용성 있는 그런 기업 정책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지 인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요구들을 계속 앞으로 많이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사실 두 기업 사례에서 충분히 사실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이 뭐 IBM이나 이런 또 사례들을 보면 조금 굉장히 저는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로 상징되는 한국 기업들도 최근에 꿀벌로 다양성 이슈를 굉장히 많이 그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그룹의 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컬러라든지 또 장애인 인종 이런 그 다양한 차원의 어떤 포용성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또 커미트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다양한 그룹 안에서 다름 안에서 경쟁력이 계속 생기고 그 다름이 혁신을 계속 만든다는 믿음을 사실 100년 이상 가지고 온 기업들 안에서 사실 계속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인 것 같고요. 특히 최근 흐름 중에 사실은 오늘 스레임 대표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ESG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도 많이 내고 있지만 특히 이 D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시 또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시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 문화를 포괄하는 그런 흐름들로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ERG라고 해서 직원들 리소스 그룹들을 운영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받고 그것이 DEI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성과와 퍼포먼스에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업 안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UN 우먼하고 글로벌 컴팩트하고 오늘 이제 CJ도 참여하고 있는 그 원칙입니다만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프린시플을 저희가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많이 또 확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런 원칙 안에서 우리가 더욱 그 성평등을 보장하고 또 여성들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웹스라는 원칙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CJ 뭐 제1야당 포함해서 40여 개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분들도 많이 만약에 발표를 보신다면 또 이런 그 유엔의 우먼과 또 저희 글로벌 컴팩이 만든 원칙들에 또 동참하시면서 조금 이런 흐름에 함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 프린시플 안에는 또 그 우리가 얼만큼 성평등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기업 대비 혹은 동종기업 대비 어떻게 우리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또 이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있고, 또 저희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제 전 세계 한 40개, 50개 국가들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역량을 좀 어떻게 하면 높이고 우리 어떻게 목표 수립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 전 세계 그 증권거래소들이 그 여성의 날 즈음에 링 더 벨이라고 하는 그 젠더 이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자. 그래서 여성의 날 즈음에 3월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 100개의 증권거래소들이 함께 타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저희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고, 오늘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유엔에서 성소수자들 포용 정책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은 멀었어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리텐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사례들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벌써 그 선도적으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겨서 저는 사실 이제 기업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하고 이제 그 서베이도 저희가 1년 반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 성평등 이슈 관련해서 뭐 고질적으로 사실 젠더 이슈가 많은 갈등이 있지만 최근에 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차별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젠더에서 해결해야 하고, 또 기업 내에서 더 증진돼야 할 영역들이 있지만 또 회사 안에서 사실은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이라든지 직급 갈등, 이런 여러 갈등을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젠더 이슈를 조금 더 넘어서서 아까 저희가 계속 오늘 이야기한 DEI 의제로 조금 더 확장되면서 우리가 여러 구성원들이 더욱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그 문화 안에서 사실은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 문화를 만드는, 그렇게 조금 더 포용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어떨까, 그런 좀 해법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ERG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소통, 또 우리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젠더와 사실 기업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 계층, 우리가 포용적 문화를 만들었을 때 기업 성과가 사실 증명되고 그게 상관관계로서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 차별 이슈와 더불어서 사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 취약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나 사회적 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젠더 의제를 또 풀어가면 조금 더 반항과 또 이렇게 좀 저항이 있는 부분들을 또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기업 내부에서도 굉장히 극렬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또 합의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발표는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I나 이제 젠더 이퀄리티 관련해서 한 이제 국제사회 여러 흐름이나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5분까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지금 이 행사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한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분류해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질문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풀고 뭐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제가 필요하면 지목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길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여성이 점점 더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시장에서는 비슷한 경험이나 학업 대외 활동을 보유해도 남성들이 더 많이 뽑히고 있고,
이건 관리직이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그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은 기업에서도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컨대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뭘 어떤 만약 제도나 법적 과제를 한다면 뭘 해야 하는지 근데 만약 한국에서처럼 국회가 만약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굉장히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한국의 현실과 법적 과제 혹은 해결 방안, 뭐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분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이. 사실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정책적 차원의 요구를 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뭐 학교에서도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남학생이 결코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관찰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저도 뭐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만, 근데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꽤나 오래전에 사실 10년도 더 된 얘기기는 합니다만 기업에 그러니까 대기업에 계시는 여성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로 신입사원은 딱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과 여성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필자와 미필자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그 군대라고 하는 경험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그 평가가 사실 여전히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젊은 남성들이 그 군대로 인한 손실 부분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불합리할 정도로 참을성을 요구하는 경험이 오히려 또 그런 조직 문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게 또 더더군다나 여성 임원분 말씀이셔서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논지를 벗어난 뭐 접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게 뭘까, 조직 생활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또 조금 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MZ 세대 네. 어떤 그 잡을 뭐 구직을 하든 아니면 잡을 차지를 했던 간에 MZ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G 차원에서는 저는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할당제가 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그 밑에서부터 그 매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이 사회 여성 구성에 있어서는 할당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러는 동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다양하게 얘기 나왔던 부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육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CJ도 그렇고 3M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연근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이 되는.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뭐 소득에 전혀 마이너스가 없이 그 제도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요구는 또 저는 솔직히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일가정 양립을 선택하면서 약간은 소득 감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뭐 육아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데 일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차 좀 더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국회가 안 해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에서
더 성과가 잘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체험으로서 그러니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었지만 아픈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고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제도적 과제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데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과제를 말씀해 주셔서 좌장이긴 하지만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 뭐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 평등을 위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데 할당제 같은 거죠. 그런 이제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뭐 3.1%를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여성도 할당을 할 수 있는데 할당제 완화된 형태로 여성 고용이 떨어지는 회사는 이제 고용 개선 계획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50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제 더디고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출산휴가 90일 중에 60일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제 고용보험에 30일을 이제 메꿔주고 있는데 전액 부담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잠깐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국민의 어떤 의식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에 앞서서 시장의 변화, ESG는 법과 제도보다는 시장의 변화거든요. 법 이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의 변화입니다. D&I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투자자의 변화도 그런 것이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이제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이 그겁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ESG 관련된 어떤 방안, 방법, 뭐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까 뭐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짧게 한 짐 대표님하고 임경 실장님하고 민 부사장이 짧게 한 2, 3분 이내로 약간 ESG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과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뭐 한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SG는 분명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CJ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나 ESG 리포트를 훨씬 전부터 했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2014년 그러니까 13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4년부터 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한 그 발행 자체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래킹하는 것도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리플 팩트라 그래 그 있어서 ESG 뭐 상장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상장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 지금 2차 회사 3차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임팩트는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직도 그 지금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회사가 ESG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정말 ESG의 그 가장 큰 그 장점이 롱텀 서스테이너빌리티 회사의 그런 롱텀인데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할 때 다양성 이슈를 그런 롱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정말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느냐 하는 점은 아직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ESG가 지금 자율 공시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지만 해야 되는 회사는 하고 그리고 뭐 공시가 틀렸더라도 뭐 최근에 회사들 뭐 그 정정 공시를 했길래 제가 저 회사 참 좋은 회사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정정이 한 40%씩 틀렸더라고요. 그럼 그 정정 공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정 공 지금은 이제 자발적인 데서 저는 어떤 뭐 법제나 그런 강제적인 그런 규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조금 어느 정도 너치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회사들에서 그런 롱텀에 쓰이는 비용들을 시장에 대해서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성 다양성이 롱텀으로 보면 당장은 비용이지만 롱텀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리포팅이랄지 공시랄지 이런 게 굉장히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짐 대표님 혹시 먼저 네. Certainly. I mean, such a big subject. And 네, 정말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of ESG. ESG에서 환경 쪽에 있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동시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그리고 사회가 거버넌스와 함께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ESG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For companies to solve the world's 회사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저희의 그 목표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 중에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of eyes.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시각이라든지 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지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직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만 한다면은 회사 성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회사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그를 통해서 회사가 큰 회사든 소규모 회사이든지 무관하게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은경 실장님 얘기 빨리 듣겠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ESG 관점에서 이제 최근 사실 ESG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이제 밸류체인과 공급망에서의 또 ESG 이슈 확산인데요. 뭐 CO2를 감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급망 관리나 이런 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의 사회적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뭐 여성의 공용률이라든지 여성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 시장 같은 데서도 많은 또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영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업에게 자율 규제나 자율적인 동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라든지 여러 사회적 요구 측면도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여성의 고용률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저는 고민을 계속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네. 근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급망의 변화가 이런 성평등을 오히려 추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은 질문이 또 몇 개 더 있는데 우선 방금 ESG 맥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젠더 관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어떤 제도나 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또 그 시장 움직이는 그런 또 파워가 있는 곳인데요. 뭐 지금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뭐 환경 이슈나 기후 변화 쪽으로는 조금 집중을 하지만 이런 젠더라든지 다양성 이슈, 특히 뭐 안전이나 이런 쪽도 이제 소셜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을 좀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연기금을 초대해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그 세션을 할 때 그 CIO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 그 투자 측면에서 개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본 공적연금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뭐 오래전에 6, 7년 전에 인파워링 워먼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성 활약 지수죠.
일본 공적 연금이 이제 투자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그걸 해보자라고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여성가족부는 찬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이어서 결국 국민연금이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내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런 젠더 관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투자의 하나의 기초로 삼는 지표로 삼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고요. 구체적인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ESG 관점에서 있을까요? 그와 관련돼서 혹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거를 기업에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아가서 5, 60대 여성의 스펙 없는 중장층 여성이 사실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저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여성한테는 그 남성과 다른 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여성 생애 주기하고 여성의 그 경제 활동하고 확실히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데 우리나라에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플렉시빌리티가 없습니다. 그 취업 시장에 그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특별한 좀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그 취업이나 이제 지금 이제 일하는 환경에서는 많이 플렉시빌리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하여간 첫째는 좀 재취업을 위한 그런 트레이닝이나 코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력 단절 기간 동안 그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구직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더 그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경력 단절이 되는 부분이 좀 심각한 이슈인 것 같고요. 애초에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사실 중요하고, 근데 이미 그렇게 단절이 생기신 분들이 다시 진입하게끔 하는 그런 지금 민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친화적인, 그러니까 그 지금 현대 사회의 친화적인 그런 트레이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가부에서도 제가 그 마을버스 타고 하면서 광고를 봤거든요. 그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요즘 뭐 AI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데이터라든지 관련해서 교육시켜주는 것들, 국비 지원의 그런 것들 홍보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활용되게끔, 사실은 그거는 근데 이제 구직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 가족과 사회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짐 폴테색 대표님 마무리 발언. Sure, maybe one 네, quick comment. I 한 가지 talked 짧게 abou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lates. 아,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try to be very passionate about is maybe to create that diverse slate, you have to look a little deeper, you have to look a little differently, but there is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다양한 for us to highlight. 직원들을 고용을 Thank you so 해야지 much. 다양한 구직자들, 그래서 후보가 부사장님 있어야지 혹시- 성평등을 회사에서 남성 이뤄낼 수 있다고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너럴라이즈를 별로 안 하는데, 사실 여성 경우에는 여태까지 많은 이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레스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던 거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무슨 여성 대표로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지금 이제 근데 뭐 임원도 그렇고 그 이사회도 지금 한 명씩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 한 명이 여성을 대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용성이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니까요. 네. 네. 오늘 ESG 세션이기 때문에 ESG 자체가 이렇게 열풍이 된 게 사실 금융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젠더 이슈 관련해서도 이 금융 투자 사이드에서 저희가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주동이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세션 ESG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첫 번째 발제에서 민 교수님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SG 흐름에 또 이렇게 선도기업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장점이 또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또 잘 으쌰으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OECD 꼴찌를 조만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세션을 매끄럽게 이끌어주신 임성택 위원장님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위해서 공존성과 포용성을 갖춰야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ESG 차원에서 그것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는데요. 네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저희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라운드 테이블 마지막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이틀간 진행했던 이 4개의 세션 좌장님들 그리고 연사분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김종미 국장님께서 이번 포럼의 의미 그리고 각 세션별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후 5시에 뵙겠습니다.